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했지만 수출 증가 영향을 톡톡히 확인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0.7% 성장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선방은 했다고 보십니까? 부진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선방했다 내지는 좀 부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한은과 정부의 입장은 대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그나마 좀 선방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기치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이어지고 있고요. 예. 국제유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크게 세 부분을 봐야 돼요. 일단 수출이 잘 되고 있나? 예. 또 하나는 민간 소비가 잘 받쳐주고 있나? 자,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 세 부분을 봐야 되는데 1분기 놓고 보면 세 가지 가운데 수출만 선방을 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수출로 버틴 1분기. 예. 올해 3% 성장 빨간불, 먹구름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보시는 것처럼 0.7% 전기 대비 성장을 하긴 했지만 지난해 4분기가 1.2%였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조금 버텨줬는데 수출 빼곤 다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3% 성장률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면 즉시 이제 이에 따른 전망치를 얘기하면서 그나마 1분기에 이제 대외 여건 감안하면 선방을 했고 앞으로 올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3%거든요. 이걸 좀 고수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전기 대비 0.6에서 0.7%만 성장해주면 무난하다라고 이제 한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속내는 2주 전에 얘기했어요. 2주 전에 이창용 예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재 속에 예.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그때 주상영 이제 대행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는 물가는 상당 기간 4%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경제 성장률은 3%를 밑돌 것 같습니다. 예. 2% 중후반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속내예요. 예. 오늘 나온 것은 변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여전히 새로운 변수도 있어요. 사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상하이부터 베이징까지 굉장히 주요 동북 공성에 대한 이제 봉쇄 조치를 내리게 되면 이것의 파격은 아직은 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다 물론 악재가 우리가 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악재가 이제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2달여 넘게 지속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곡창지대 그리고 산유국이 전쟁이 나니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더 들고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된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2분기에 과연 1분기만큼 성장 가능할까? 역시 뭐 푸틴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 미국이 변수 하나를 더 던지고 있어요.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에요. 예. 예. 파웰이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어요. 어제는 블랙 먼데이였어요. 예. 코스피 2,700선 뭐 단숨에 예.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졌고요. 가장 경계하는 원달러 환율도 1,250원 찍었거든요. 이러니까 외환 당국이 이제 이 구두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건 미국이 3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5월에 0.5% 이미 예고했고요. 6월에는 아니야. 0.5 갖고는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못 잡아. 자이언트 스텝 0.75%. 한꺼번에 2계단이 아니라 3계단을 뛰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 초기에 나타나는 금융시장은 긴축 발작. 미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시장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에 금융시장에 큰 변곡점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외 악재가 얼마나 많은지 쭉 나열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수출 덕에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수출은 버틸 수는 있는 겁니까? 반도체만 버티고 있어요. 반도체만 버티고 있습니까? 수출이 네. 한 4% 넘게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반도체는 어느 정도 예고됐어요.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1분기 기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적을 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전자예요. 52주 신저가입니다. 왜? 물론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기조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고 달러를 환전해서 가장 빨리 이 빼갈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대중주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면 개인들은 몸으로 다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가 과연 삼성이 지금 1위인 부분은 메모리 부분이에요. 예. 근데 전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부분은 30%, 비메모리 부분이 70%예요. 예. 자, 이 시장을 좀 삼성이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TSMC라는 대만의 이 1위 업체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량률이 삼성이 의외로 좀 높아요. 자, 이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구조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 패권은 야, 아시아 아니야.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 근로자 채용해. 예.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으로 모든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장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지금 일본도 심상치 않아요. 7, 80년대 반도체 1위는 일본이었거든요. 예. 예. 한국한테 가장 뺏겨서 가슴 아픈 게 뭐냐? 반도체가 가전이에요. 그걸 지금 삼성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대만 반도체 합작으로 야, 일본에다 반도체 공장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도 내심 이제 패권, 반도체 패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이 1등인 건 맞지만 과연 이 초격차 전략을 과연 유지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장바구니 물가에는 가장 위협적인 악재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거 얼마나 위협적인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두 콩이 이제 이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니까 아마 식용유 사신 분들 마트에 직접 가시면 경험하실 거예요. 80% 올랐어요,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8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식용유는 종류가 참 다양해요. 굉장히 뭐 해바라기 오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고급 오일이 있는데 예. 이 팜유는 아마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가셨던 분들 보셨을 거예요. 팜나무 열매를 추출해서 만든 식물성 기름인 맞습니다. 근데 이 고급 식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식용유로 쓰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용유도 물론 쓰지만 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인도네시안 팜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어. 화장품의 연료, 그리고 세제 연료, 그리고 이제 이 디젤 연료의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걸 오는 28일부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중단한다. 팜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50%가 넘는 인도네시아가 이 선언을 하니 도대체 속내가 뭐냐? 그동안 인도네시아산을 이제 잘 썼던 세계 수출 잘 하던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국내에 이제 이 기름값이 굉장히 식용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식용유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팜유의 경우는 수출 중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각국이 다 난리예요. 먼저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대체제를 찾고 또 다른 예. 원료를 이제 선점하기 때문에 팜유가 보통 라면이나 과자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고 맞습니다. 그러던데요. 라면이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에도 많이 쓰이지만 예. 화장품이나 세제 원료도 많이 쓰는 다용도예요. 그러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예. 가장 큰 게 장바구니 물가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당장 이제 광물 자원은 인력 동원해서 캐내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먹거리의 경우에는 일모작이에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먹거든요. 자, 그런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그플레이션, 이 먹거리발 인플레이션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라면이나 과자 같은 우리 일상에서 늘 찾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가공식품 만드는데 이 팜유가 들어가는데 팜유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당장 뭐 과자, 라면 살 때 돈을 더 내고 사야 되는 물가가 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도 많이 예. 올랐어요. 지난해도 두 자릿수 10% 내외로 과자, 라면 예.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과자나 라면을 만드는 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영세 기업과는 달리 재고를 석 달치, 넉 달치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과연 이 파묘 수출을 석 달 이상, 재고가 소진될 때 이상으로 장기화된다면 중단 파장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올릴 겁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기름을 들여와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문제예요. 닭집 하시는 분들 기름 없으면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자, 제빵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 재고를 대기업처럼 뭐 한 달치 이상 못 쌓아놔요. 불과 해봐야 일주일치 한 2, 3일 예. 정도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그렇다고 가격 올랐다고 해서 바로 가격 반영 못 해요.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가격 반영은 바로 소비자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지금 닭 가격이 치킨 가격이 지금 3만 원 얘기가 벌써 나오는 얘기가 예. 이런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앞서서 전망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대외적 여건 때문에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전 개인적으로는 예.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올해 가장 낮은 데가 IMF예요. 예. 음. IMF가 종전에 3%, 2.5%로 낮췄지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3.1%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밴드를 보게 되면 2% 중반, 초반에서부터 3% 초반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제로로 떨어질 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초기 긴축으로 인해서 스리랑카는 이미 IMF의 구제금융, 저 좀 도와주십시오. SOS를 보낸 상황이거든요. 이런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예. 후폭풍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앞서 이제 이창용 이제 이 하는 총재가 어제 첫 기자간담회 일성으로 경기 성장도 둔화도 우려가 되지만 그보다도 물가가 더 걱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장보다 일단 물가 잡기가 급선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